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아주 기분 좋은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7%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5톤짜리 대형 트럭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F 영화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이 인도에 1,423억 원을 베팅했는데요. 왜 하필 인도일까?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줄여서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0.7%포인트나 올린 건데요. 이 수치가 왜 대단하냐면 IMF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30개국 중에서 한국이 1등인 거예요. 보통 IMF 전망치가 0.1이나 0.2 정도 바뀌는 건 흔한 일인데 0.7이면 정말 파격적인 수준이거든요. 석 달 만에 이 정도로 전망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로 올렸습니다. ADB가 지난 4월에 내놨던 전망치도 1.9%였으니까 역시 0.7%포인트를 상향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한국은행도 이미 올해 성장률을 2.6%로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IMF, ADB, 한국은행 세 기관의 전망이 2.6%로 딱 수렴한 건데요. 이렇게 국내외 기관들이 같은 숫자를 제시하는 건 그만큼 이 수치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봐야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미국이 2.3%, 스페인이 2.1%, 호주 1.9%, 캐나다 1.1%, 영국이랑 네덜란드는 1%, 유로존은 0.9%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 0.6%입니다. 한국 2.6%가 선진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보다도 0.3%포인트나 높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도 2.5%로 올렸는데 이것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올해 내년 연속으로 선진국 성장률 1위를 달리는 겁니다. 그럼 석 달 만에 뭐가 바뀌어서 IMF가 이렇게 확 올린 걸까요? 핵심은 반도체와 AI 수출입니다. IMF가 직접 밝힌 이유인데요.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국가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국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의 벽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그 벽돌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 거죠.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면 벽돌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벽돌 만드는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고요.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HBM은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들이 대량으로 사가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여기에 소비 회복세까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내수까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IMF가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오히려 3%로 0.1%포인트 낮췄거든요.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주요 경제권 전망을 깎았어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유독 전망이 좋아진 겁니다. 이건 그만큼 반도체 AI 수출이라는 무기가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반도체가 잘 되면 경제 전체가 좋아지지만 반도체가 꺾이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인 거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가계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 전망도 좋아지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거든요. 다만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대기업 쪽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수와 서비스업, 자영업자들 쪽으로도 골고루 퍼져야 진짜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AI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경우 2.6%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격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대외 변수들이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고요. 하반기 수출 흐름과 내수 회복 속도를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6%라는 숫자가 진짜 의미 있으려면 그 성장이 소수 대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25톤짜리 대형 트럭이 실제 택배 물건을 싣고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이 자율주행 전문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차 유산군송 서비스를 개시한 건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핵심 팩트부터 짚어볼게요. 타타다의 맥센 25톤 대형 트럭에 실제 택배 화물을 싣고요. 전북 군산항에서 출발해서 한진 전주 택배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허브까지 118km를 달립니다. 주 3회 정기 운행이고요. 운전석에는 전문 안전요원이 탑승하긴 합니다만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트럭이 스스로 운전하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사람이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산군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율주행 트럭 실험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 테스트 수준이었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시험 운행만 한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운임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험실을 졸업하고 실전에 투입된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서 비즈니스로 전환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요. 라이드플럭스가 지난 5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모두 기술특별 등급 A를 받았어요. 국가공인기관에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1톤 화물을 싣고 서울 송파와 충북 진천 사이 왕복 224km를 수차례 완전 무개입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무개입이라는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핸들이나 브레이크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사업의 일환인데요. 한진은 2023년부터 자동차 융합기술원,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3년 넘게 단계적으로 실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이뤄낸 성과인 거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물류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화물차 운전기사 부족입니다. 한국 화물 운전기사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 업종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고령화로 신규 진입은 줄어드는데 온라인 쇼핑 확대로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자율주행 화물차는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장거리 간선 운송은 고속도로 위주라 변수가 적고 자율주행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구간이에요. 심야에도 쉬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니까 운송 효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라이드플럭스의 향후 계획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연내 충북, 강릉, 제주 등으로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내년에는 미들마일, 그러니까 물류터미널 간 운송 영역에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8년이 되면 전체 매출의 80%가 로봇트럭에서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요원이 동승하고 있지만 완전 무인화가 되면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고요. 25톤짜리 대형 트럭인 만큼 안전성 검증이 더 철저해야 합니다. 기존 화물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요. 하지만 기술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택배비 절감, 배송 속도 향상, 심야 운행 효율화까지 물류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인 거죠.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가 로봇 트럭을 타고 도착하는 날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인도의 금융그룹 초이스 인턴 애셔널 리미티드의 증권자회사 CB에 1,423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투자 규모와 방식을 볼게요. 우선주 형태로 CB 지분을 인수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까지 합치면 총 지분율이 32.2%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넣은 재무적 투자가 아니에요. 이사회에도 참여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투자인 겁니다. 그럼 CEB가 어떤 회사냐? 인도의 상장 금융그룹인 초이스그룹의 핵심 자회사인데요. 활성 고객이 26만 명인 종합증권사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당 기순이익이 196억 원이고요. 여기서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최근 4년간 순이익이 연평균 53.6%씩 성장했어요. 매년 이익이 절반 이상씩 늘어난 겁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NH투자증권의 눈에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하필 인도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올해 초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홍콩을 넘어서 세계 4위로 올라섰어요.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이고요. 경제 성장률은 매년 6에서 7%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인도는 20년 전의 중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때 중국 시장에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난 과실을 거두었잖아요. 지금 인도가 바로 그런 기회의 땅인 거죠. 실제로 한국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16개 증권사가 해외에 9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보다 13개나 늘었어요. 해외 현지 법인의 당기순이익도 약 6,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가했습니다. 해외 사업이 이제 증권사들한테 진짜 큰 수익원이 된 거예요. 특히 인도 진출은 이제 본격화 단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한 게 시초였고요. KB증권이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이번에 NH투자증권이 세 번째로 뛰어든 거예요. 과거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위주였는데 이제 아시아 전략의 무게중심이 점점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런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 한국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NH투자증권은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서 양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해외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뜻했는데요. 리테일,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 전방위 분야에서 초이스그룹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인도 주식이나 인도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도라는 거대한 성장 시장에 한국 금융의 교두보가 하나 더 놓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AI 수출로 선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는 첨단 기술로 물류의 미래를 열고 있고요. 인도라는 거대한 신흥시장에 과감하게 투자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도 저 이코노클립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